네, 간밤 미국 증시의 주요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에 봐야 될 주요 소식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6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얘기도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장 동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 LG가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이제 신세계 쪽에서 지분 인수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여름철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계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요약해 주신 6가지 종목들 보실 텐데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보다 인공지능의 반도체를 파는 회사가 더 잘 나가는 모습인데요. 관련한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가 이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일본의 금리 향방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이번에는 LG의 모터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대기업끼리 전장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신원식 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K방산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신세계 쓱닷컴이 최근에 재무적 투자자들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요. 증권사와 쓱닷컴이 1조 원 지분의 인수에 협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수원 측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여름을 앞두고 전력에 대한 공급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엔비디아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붐을 타고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빼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간밤에 3.5% 오르면서 135.58달러로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상 최고치에 올랐는데 액면분할 전가로 봤을 때는 1,355달러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는 또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젠블란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에서도 무려 48% 정도 오히려 상향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액면분할 전가로 봤을 때는 거의 2,000달러 선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동안 1,200달러, 1,500달러 이런 목표가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제는 2,000달러 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총이 5조 달러 정도까지 되니까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도 결국에는 시가총액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서 9,667억 원 정도의 보유 주식을 매각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주식으로 지급이 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국내에 SK하이닉스가 있겠죠. HBM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TC 본더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까지 엔비디아 밸류체인들에 대한 주가 상승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세계 은행들에서 지금은 금리에 대한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은 거꾸로 금리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에다 가조 총재가 어제 다음 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어제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금융정책 결정회의까지 입수 가능한 경제, 물가 그리고 이 금융정세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에 달려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2% 정도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물가 안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 정도가 높아지면 단기 금리 수준을 올리는 것을 금융 완화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차기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다음 달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시점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돼 이 엔화 쪽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시죠. 현대차와 기아, 이 전기차에 LG모터를 탑재한다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자사 전기차에 LG모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에 대해서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외에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뽑아내게 된 것은 공급받은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는 대형 전기 SUV 차량인 EV9에 처음으로 LG 마그나의 모터를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EV9은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기술을 총망라한 전략적인 신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EV6라든지 EV3까지도 현재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은 LG전자가 개발한 ADAS 시스템을 하반기에 신차에 탑재하는 방안 역시나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차와 LG의 전기차 미러는 두 그룹 간 오랜 협력 관계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구동 부품까지 전반적으로 LG그룹과 또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체크는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LG전자까지 언급된 기업들 위주로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의 방위산업 세일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한국 국방장관이 루마니아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한국의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비롯해서 K2 전차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방과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신 장관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방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방이나 방산 분야의 정보 교환이나 군사 교육, 기술 협력 등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요프리쇼르 수석 보좌관은 이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자국의 안보나 국방 현안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19일에는 안젠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공식 회담도 엽니다. 국방과 방산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한 기업들로는 역시나 방산주들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같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LIG 넥스원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보시면요.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횡보 구간으로 잘 눌러줬다가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소식인데요. 신세계그룹이 온라인 거래 서비스인 스타컴의 지분 30%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외부 재무 투자자들이 보유한 스타컴의 보통주 131만 6,492주를 매입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분은 현재 이 BRV 캐피탈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갖고 있습니다. 인수 검토가는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달 초에 재무적 투자자들과 합의해서 해당 지분 30%를 제3자에게 팔아서 투자금을 재무적 투자자 측에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거금의 스타컴 지분을 누가 살지가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국내 대형 증권사의 연합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푸셔션 합의 이후에 인수자를 물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신세계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된다면 전력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름철의 전력 수비 대비 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원전 안전 운영을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 여름에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측정이 되면서 이 전력 수급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련 기업들로는 전력기기 쪽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바로 어제 시간회에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세명전기, 재룡산업, 한전산업,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재룡산업 차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전력기기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며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